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버는 거 얼마 안되고 모은 돈 없으면서 인프라 타령하지마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잖아. 인프라. 뭐 내가 사는데 뭐 편의시설 많이 있냐, 교통이 편하냐, 일자리가 많냐, 보통 이런 게 인프라인데, 사실 서울이 가장 잘 돼 있죠. 가장 인구가 밀집돼 있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가는데 그 중에 잘된 사람들이 얼마 있는지, 그 중엔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는 분들이 얼마 있는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보다 더 형편하게 사는 분들 많을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서울에서 어떻게 이제 열심히 사는 분들 기분 나쁘겠죠. 기분 나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서울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울로 가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냥 있잖아요. 월세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물론 돈 없으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월세방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월세방에서 시간 지나고 돈 모아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과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서울 가면 잘 살 것 같죠? 잘 사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왜 얼마 안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서울이 직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직장이 많은데, 근데 서울에 어떤 직장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요. 서울이 아마 방송국, 관공서, 그리고 이제 뭐 신문사, 뭐 대기업 본사, 이런 일자리가 많아요. 근데 그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IT나 이런 사무실, 특히 서울이 중소기업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실 많은데, 서울에 많은 그 중소기업 사무실은 생각보다 박봉입니다. 월급 많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분들 상당수는 아마 서울의 그런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보수를 보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한 대략적으로 200에서 230 사이, 그 정도 됩니다. 신입 기준으로. 서울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생활할 것 같으면 좀 빠듯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본업이 너무 적으니까 그 투잡하신 분들 많아요. 투잡. 뭐 일 끝나고 이제 저녁에 또 일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일한다거나 그런 분들 좀 있을 겁니다. 뭐 다 그렇게 일하는 건 아니고. 그 왜 그러겠어요? 본업 가지고는 더 이상 미래구상 할 수가 없으니까. 금방 서울이 나간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돈 잘 벌 것 같으면 살기 좋은 게 맞아요. 그건 내가 딱히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절대 다수의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돈을 많이 못 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봐. 서울에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문직의 어떤 일자리를 가진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신문사, 방송국, 아니면 이제 대기업 본사 같이 그런 좀 좋은 회사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서울 태생이 그런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을까? 당연히 서울 태생이 많겠죠. 서울 인프라가 좋다는 건 당연히 말하면 교육수준이 높다는 거잖아. 교육수준이 높다는 거는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방 사람이 아무리 서울 사람보다 이제 스펙에서 밀리겠죠,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런 데는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의 명문대, 스카이 같은 그런 명문대에서 로스쿨 나와야 가능하잖아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로스쿨 갈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 많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잘하는 게 맞죠. 뭐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일하는 거 하면 그럼 상경이 돼. 예. 가야지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서울에 살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 서울의 인프라 같은 거 다 써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남는 게. 그럼 어떻게 되냐? 5년 뒤에 월세고 10년 뒤에 월세예요. 뭐 제대로 된 큰 집 월세가 아니라 쪼매난 좁아 터진 4평 5평 되는 그냥 그냥 살아가는 최소한 어떤 요건만 갖추고 있는 그런 데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나이 먹으면 좀 처량하지 않을까 이게? 분명히 나도 젊을 때 일하고 살았는데
나이 먹고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니 이게 전부야. 아니 난 처음에 분명히 월세 시작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 이것보다 낫겠지라고 어떻게 살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똑같아요. 이러면 좀 현타가 많이 밀려올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서울에서 확실하게 좀 보수가 좋은 일자리, 비전 있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굳이 내가 서울 가서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방에 있으면 적적하기도 하고 답답한 거 많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그 생각 들어. 정작 서울에 가서 정착할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거 문제 생깁니다. 분명히. 서울은 지금 청년 고독사 문제 심각하거든요. 청년들이 이제 제대로 서울에 정착을 못 해가지고 좀 안 좋게 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겨요. 거기다 서울은 계속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보수가 많지 않은 분들은 더 생계 유지하기 힘들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붕어형,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또 지방에 앉아있으면.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서울에도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은 건 알겠는데 정말 좋은 일자리는 많이 없어요. 서울도 요즘에 사무직이 그렇게 많지 않아. 서울이 그나마 나은 게 지방보다 사무직 일자리가 많은데 이것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규 일자리도 많이 없고.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딱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서울 가면 어떻게 되겠지, 지방으로 낫겠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는 좀 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님, 그냥 내비두세요. 전 39살이고 인프라는 홍성에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불편한 거 없습니다. 천안으로 출퇴근하지만 오히려 시골이 더 좋아요. 쟤들 내비두세요. 붕어님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스트레스 그게 안 맞습니다. 물론 시골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 시골이 뭐 주변에 음식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도 많이 없고, 차 없으면 다니기 힘들고 사실인데, 근데 또 시골도 시골 안 하면 또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사람 때문에 우리끼리는 없거든. 그리고 뭐 시골 살아도 요즘에 뭐 쿠팡 다 되잖아요. 택배기사 다 오니까. 사실 뭐 내가 밖에서 있잖아요. 뭐 특별한 활동을 할 게 아니라면 사실 뭐 시골 살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서울 살면 좋은 것 같지만 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 사람이 너무 많아. 어딜 가든. 그리고 빌런들도 많아요. 예. 서울 가면 특징이 또 지하철 빌런들 꼭 있거든. 정신 사납게 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고. 그리고 배달 음식 같은 것도 비싸단 말이에요. 이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서 배달 음식이 장점과 단점이 양립하는. 장점은 일단 뭐 서울은 보니까 24시간 음식점이 많아요. 새벽에도 짜장면 시켜 먹을 수 있고 튀김 시켜 먹을 수 있어. 이건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배달 음식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식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거기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인프라 좋다는 게 장점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독인 것 같아요. 왜냐? 사람이 한번 거기 빠져들면 그것만 찾으니까. 이 편리한 맛 한번 보게 되면 자꾸 그것만 찾거든. 한번 배달 음식으로 새벽에 시켜 먹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굳이 내가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근처에 식당 뭐 있어도 잘 안 가고 시장에서 잘 안 가요. 계속 이제 앉아가지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거야.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나가겠죠. 그래서 뭐 서울 사는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서울에 잘 정착하는 분들 살면 돼. 살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분들이 그냥 말 그대로 살고만 있을, 버티고만 있을 뿐 뭔가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지.
언제까지 월세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보다 넓은 집에 살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돈을 모아서 생각해봐. 원룸에서 좀 투룸 가고 투룸에 쓰리룸 가고 그러고 나서 돈 모이면 내 집 마련하고 거기 정착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집세에 대한 부담은 덜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생활은 그게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이게 지방에 상경한 분들도 처지가 다 다를 것 같은데 뭐 그나마 괜찮은 분들은 그런 거예요. 뭐 본가에서 지원이 좀 되는 분들, 전세 지원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낫지. 근데 대부분은 본가에서 그만큼 지원이 안 됩니다. 대부분. 가장 부러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좀 집이 살아가지고 원룸 같은 거 집에서 다 대주는 거.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제일 부럽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얼마 안 되죠. 대부분은 다 집에서 뭐 보증금 말고는 보태주는 게 없죠. 보증금도 못 보태주는 집이 있고. 그럼 내가 보증금 만약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시원 살아야죠, 이게. 근데 고시대도 많이 비싸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서울살이 만족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좀 불만족하고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서울 가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연하게 남들 가니까 그 서울의 삶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무작정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올라가는 사람 올라갈 겁니다. 예.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서울 살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정말 악착같이 살아야 됩니다. 돈도 함부로 쓰면 안 돼. 인프라 같은 거 너무 좋다고 남발하면 안 돼요. 그럼 시간 지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이 먹어서. 그래서 정말 난 열심히 살 각오가 돼 있다. 나는 일 열심히 할 거다. 돈 모을 거다. 그래서 젊을 때야 돈이 없으니까 오래 살더라도 나이 먹어서 나는 어떻게든 내 보금자리 마련할 것이다. 그런 결연한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올라가시는 것 좀 비추합니다. 앞으로 서울 생활하면서도 이제 좀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분들,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이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좀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